남자, 여자 이런 성별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뿐만이 아니라 남자 됨, 여자 됨의 의미조차 구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지어 본떠서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그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AM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 주일도 지켰고 어버이 주일도 지켰고 그리고 어제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고 의미를 되새기며 더 사랑하라는 의미로 가정의 달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를 반반씩 똑 닮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안에 누리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특별한 선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조금 어려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드리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매일 드리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빠까지 함께 완전체로 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 예배 기도 제목이고요. 아이들하고 함께 가정 예배 제목 이름도 지었습니다. 천국 가정 예배입니다. 아멘.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미소를 짓고 계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 마음이 지금 제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아 사진입니다. 우리 모두의 처음 모습이죠. 혹시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때부터 아직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납해체 폐지를 옹호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걸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에서 모태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태아 사진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 아기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지우를 임신했을 때는 병원에서 20주가 다 돼서야 공주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섭이 지온이 때는 조금 빨리 15주 정도의 성별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그때 성별이 결정되기 때문에 알려준 걸까요? 네, 아닙니다. 성별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결정되는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별은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 걸까요?
멘트를 준비했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요. 빨리 반응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여기까지 별로 물리적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신적 거리를 뚫고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성별을 바꾸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 세대 전만 해도 나의 성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네, 죄송합니다.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화 속에서 성별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됩니다. 영화 소재도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나 각종 콘텐츠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봤을 때 어머 세상에 놀라거나 그리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성별을 바꾸는 건 옷을 갈아입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옷은 내가 원할 때 어디서나 갈아입을 수 있지만 성별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그 생식기를 바꾼다고 해서 성별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교육의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의 여자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다른데? 라고 말하면 엄마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남자 여자의 차이는 선정적으로 천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먼저 남자 여자가 다른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색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임을, 남자에게는 남자임을 나타내는 것을 세포마다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런 그림 보신 기억나시죠? 네. 총 번호가 매겨져 있죠. 23쌍인데요. 22쌍까지는 다 같은데 마지막에 XY, XX 이렇게 23번째 염색체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통해서 성별이 구별되기 때문에 성염색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염색체가 생식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 세포마다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눈, 코, 귀, 손, 발 할 거 없이 모두 다. 그러니까 생식기만 교체한다고 내 성별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일부분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성별이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색체뿐만 아니라 6,500개의 유전자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은 유전자가 더 많이 발견이 돼서 10만 개 그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유전자를 하나하나 다 바꾸지 않는 이상 태어났을 때 그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얼마 전에 또 이런 드라마도 방영이 됐더라고요. XXXY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성염색체 이상으로 여자는 XX 염색체로 되어 있고 남자는 XY 염색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남자가 X 염색체를 운반하는 정자를 만나면 XY 남자가 되고 Y 염색체를 운반하는 정자와 만나면 XX 맞나요? X와 Y가 만나면 XY 염색체가 돼서 남자로 발달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성염색체 이상으로 XXX5나 XXXY처럼 두 가지 성별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터너
증후군 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터너 증후군은 여자이지만 난소가 발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인데 여자의 염색체까지 가지고 있어서 난소가 발달하거나 그런 여자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성을 제3의 성으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성애 유전자네,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인 이세일 박사는 이 간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기 기형과 성 호르몬의 이상으로 관련된 성 염색체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르몬제를 투여하거나 수술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성애는 간성과 무관하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두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화하고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최고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우울감이 떨어져요. 혈기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더 용감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리 주기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의 그 외형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생식기가 발달하거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런 외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의 경우는 한 달 주기로 그 수치가 변하는데, 그래서 정서가 불안했다가 기분이 저조했다가 이런 과정, 그리고 신체적으로 오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한 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남자, 여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어왔고 그리고 겪을 것이고, 그래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동영상 주소가 없어졌습니다. 또 썼는데. 그 동영상이 진짜 재밌어요. 그럼 너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뭘 봐야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그 다음으로는 신체 능력의 차이입니다. 성별에 따른 신체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기에도 딱 구성 요소들이 차이가 있죠? 근육 조직은 남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 필수 지방, 비필수 지방의 비중은 여성들이 더 높죠. 그래서 강점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근육이 더 발달하고 같은 체중이나 같은 건강 상태라면 성별에 따라서 소화기 힘이 다릅니다. 악력의 차이가 나죠. 경찰, 소방 공무원 체력 검정 시험 만점 기준인데, 이렇게 보시면 만점 기준이 남자가 훨씬 더 높거나 빠르죠. 이거는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자가 좀 열등한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성의 신체 조건으로 불리한 행동, 불리한 작업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더 유리한 작업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뇌도 차이가 있거든요. 자, 앞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전형적인 여성의 뇌고 뒷부분은 전형적인 남성의 뇌인데 웃으시는 걸 보니까 벌써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반부와 우반부 사이를 그 뇌 사이를 다리를 뇌량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뇌를 보시면 자반부 우반부를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네,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는 같은 뇌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이 일 저 일 통합적으로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반부에서 요구하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수행을 필요한 작업과 공감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을 필요한 우방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남자는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없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른 수행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녀 동시에 여러 일을 하게 돼요. 네, 요거 동영상 좀. 시간은 다들 괜찮으시죠? 재밌어요. 얘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번에는 남녀 대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10분 안에 8가지의 임무를 마쳐야 합니다. 모든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상황은 분명해졌지요. 여자들은 침착한 반면 남자들은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이불하는 주문은 없었는데 주문죠. 수도꼭지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네요. 반면 여자는 놀랍게도 3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버립니다. 원래 남자들이 잘 떨어뜨리는 거구나. 10분 안에 임무를 마친 남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복사해도 뭐 입에 터져갖고 안 되고 뭐 전화 오고 뭐 띵동거리고 뭐 정신이 없어요 진짜. 어제 못 봤어요. 여덟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토스터 커피 같은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순간적으로. 남성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신호대기 중에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신기하다. 내는 그래서 아까 여자들이 동시에 여러 일을 한다고, 그리고 남자들은 한 가지 일을 하지만 정확도가 높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여자 남자의 뇌 차이 중에 공감과 체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는 해마가 남자보다 커서 단기 기억에 유리하고, 남자는 우방부가 여자보다 커서 3차원 공간 이해력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동영상이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실험으로 자전거 그리는 게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은 짧은 시간에 자전거를 그리는데 핸들이며 바퀴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자들은 바퀴만 그리거나 손잡이를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그립니다. 근데 저 나레이터 하시는 분이 이 자전거가 움직이기나 할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물건을 봐도 남자들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본다는 거고요. 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일부 내 자전거 한 대를 그려보았습니다. 동시에 성인 남녀 40명에게도 똑같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남자들이 그린 그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자전거의 핵심을 잘 잡아내겠죠. 여자들의 그림은 어떨까요? 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특이하게도 사람까지 그렸군요. 공감과 능력은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반면에 체계와 능력을 본다면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공감하는 여성의 특징이고 체계와는 남성의 특징으로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체계화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구조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빨리 잡아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뇌 구조와 기능의 차이는 성 차이입니다. 성별이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밖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남자 여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염색체, 근골격계, 그리고 임신, 출산의 여부, 호르몬의 차이, 뇌의 차이,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는 양도 다르고 더 잘 걸리는 질병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두둥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성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자꾸만 이 양성 여자 남자 이렇게 양성을 인정하는데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말로 차별하지 말라 혐오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해외 사례입니다. 이 남자아이가 내가 남잔지 여잔지 스펙트럼, 이걸 젠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성에 가깝게 느끼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자기 성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뉴욕에서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성별을 31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31가지? 라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남자인데 여자로 가는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또 되게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31가지의 성을 그 모든 성을 다 인정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팔 입국카드 신청서인데요. 성별을 보시면 남자, 여자 그리고 어더러 또 다른 성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 구분이 없는 1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격투기 선수인 남자였는데 호르몬제를 투여받고 성전환 수술을 한 후에 여자 격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랑 경기를 한 여자 선수는 엄청난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도 대단하시죠.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군인인데 역시 트랜스젠더 하시고 격투기에 출전하셔서 승리를 거뒀다고 기사가 났네요. 그리고 딱 보시기에도 이분, 이거는 미국의 수영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 전환을
했어요. 여성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랭킹을 한번 재밌는 거 랭킹을 한번 보실까요? 남자일 때는 462위였네요. 네, 여성으로 바꾼 다음에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아까 신체 조건이나 신체 구성 요소도 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인권이고 평등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 있는 생식기만 교체한다고 뗐다 붙였다 한다고 성별이 바뀌는 걸까요? 자, 제목만 보셔도 제목을 읽기도 정말 읽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검색창에 관련 기사를 관련 사건만 쳐도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아를 상대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여탕에 출입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LA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내가 여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탕을 들어가서 여탕에 있던 손님들이 주인한테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여자로 인정해서 여탕으로 들어간 거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성별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하단에 존 먼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사람이 성 정체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위에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얘네는 데이비드와 브라이언이라는 남자 형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이비드가 생후 8개월에 의료사고로 생식기를 절반을 이렇게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박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고 이 박사는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권고를 해가지고 아들인 데이비드를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로 길러졌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서서 소변을 보고 외양은 여자아이처럼 치마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랬지만 서서 소변을 보는 등 전형적인 남자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너를 여자로 키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히려 행복해했답니다. 아, 나 남자여서 그랬구나. 모든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린 거죠. 그래서 14살 때 다시 성 전환을 해서 남자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브라이언 동생이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역시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우울증으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타이 트랜스젠더 이유진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예쁜 귀여운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건 이후로 4년 동안 이제 남자가 되려고 호르몬제도 투여하고 이렇게 남자로 살아가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 트랜스젠더 이효진입니다. 현재 탈퀴어, 성폭력 등 피해자들을 도우며 생명 문화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샤인 힐링 센터를 설립 중에 있으며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렌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몸으로 성전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좋았고 만족했다면 이곳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20년은 동성애자로 5년 이상은 트랜스젠더로 살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7살 때 성폭행을 당한 후부터 남성 혐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당할 때 거부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자였으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왜곡된 판단으로 줄곧 남성이 되는 것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 갈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어 결국 트랜스젠더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의 대처 방식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맞기 전에는 일단 남성적인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했고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자인 제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에서 상담 및 검사를 통해 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성폭력 경험 유무 등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진단서 발급이 불가함은 물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그것을 물어봐 주거나 이를 알려주는 이상 심리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어디 속하지 못한 것 같은 같이 느끼는 또 다른 여자들도 있으며 어떻게 여성이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다른 여자들도 있고 또 여자가 좀 거칠면 어떠냐고 몸의 성과 잘 맞지 않아도 괜찮다고 남자같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격려나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돈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성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너무 쉽게 발급받았습니다. 20만 원과 맞바꾼 정신과 진단서를 들고 저는 가정의학과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며 단 1년 만에 완벽한 남성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의 외모를 가졌지만 제 정신과 속에 잠기 들은 병들어 왔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누가 봐도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슴과 몸의 상체의 변화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정말 남성의 모습으로 한때는 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남자가 XY, 여자는 XX입니다. 만약 완벽하게 성전환을 하려면 성염색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삶이 트랜스젠더 했던 삶이 옳았고 좋았다면 이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녀들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무슨 동물 좋아하세요? 닭은 닭처럼 만드셨지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 전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동일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뵙기를 창세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거는 모세의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에셀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돕는 뵙기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케 네그르라고 합니다. 그 에제르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에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만큼 돕는 배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조력자, 돕는 사람, 도우미의 역할이 아니라 남자를 도와서 가정을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세우시고 남자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네. 남녀의 성별은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웃어주셔야 돼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다르게 만드셨지만 정말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고 그 태를 축복하셔서 귀한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짜잔. 네, 모습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15년 동안 표류됐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꼭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진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막아내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대하는 청원을 하시거나 반대하는 어떤 행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